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4일 배승의 뉴스 배송 시작합니다. 어제 이재명이요. 장관 후보자 11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장관 후보자 11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 장관 후보자들 면면을 보니까요. 정말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어쩌다 이렇게 친북, 종북, 그리고 친중러 이런 사람들로다만 갖다 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사람들의 면변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전에 과연 이 장관 제청 절차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헌법 87조는요. 장관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의 제청이 있어야만, 제청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국무총리가 추천을 해야지만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김민석은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가 진행 중인데 이 사람이 제청할 수 있습니까? 추천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재명은 누구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이 장관을 지명한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무총리 대행으로 있는 대행의 대행으로 있는 이주호 장관의 제청으로 아마 지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 언론에서 이 부분을 지금 빠뜨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워낙 싸우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건 지적하지도 않고요. 또 언론들은요. 그냥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운 장관들이 나왔다. 이 장관들이 누구냐? 이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헌법 87조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언론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적을 해드리는 것이고 1인 미디어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 찾아서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사실요. 지난 윤석열 정권 때도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하도 민주당이 임명 동의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국무총리 직무대행한테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87조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규정을 두고 과연 이 직무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그거는 헌법상에 맞지가 않다. 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지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김민석에 대한 청문회가 끝나야만이 김민석이 국무총리가 임명이 돼야지만이 이번에 나오는 이 장관들의 제청이 가능해지는데 이재명은 그걸 기다리지 않죠. 왜냐? 조폭 스타일이니까. 조폭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야 이주호 네가 그냥 제청해. 어차피 상관없잖아. 이러고 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헌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가 이것을 지적한다면 반드시 헌법상으로 갈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국무총리가 제청한 부분, 이 제청한 부분에 있어서 틀렸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주호가 지금 국무총리 대행인데 이 대행이 지금 이재명한테 부역할 상황입니까? 설사 국무총리 당신이 대행이니까 당신이 하십시오라고 하더라도 이주호는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김민석이 조금 있으면 국무총리 되는데 김민석 보고 하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주호 장관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이주호 장관은요. 최상목과 짬짬이로 해가지고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우기에 가장 먼저 앞장선 사람입니다. 교육부에서 있었던 교육 카르텔 그리고 의료개혁 문제 이런 거 다 지우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주호입니다. 그런 이주호가 지금도 앉아서 이재명한테 부역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이주호를 우리가 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거나 이 국무총리가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이 상황을 이주호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주호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배신자들도 있는데 그 배신자는 뒤에서 좀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번에 이 장관 후보자들 면면을 보니까 굉장히 걱정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이 걱정되느냐? 첫 번째입니다. 일단 대통령이 트럼프를 못 만나지 않습니까? 왜 못 만납니까? 대북 송금 사건도 있죠. 그리고 친중이죠.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우리가 왜 그러느냐?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초보 대통령이 뭘 알겠느냐 하면서 놀림을 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만나지도 못했죠. 이런 상황인데 외교부 장관이 한다는 말이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지금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한 말입니다. 외교부 장관은요, 지금 이 나토도 안 가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이 대화를 복원하고 다시 우리가 한미일 동맹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다는 말이 북미 대화를 잘 이룩해서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는 것이 이재명의 외교통일 정책의 우선순위 중에 하나다. 이게 지금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이 한 말입니다. 북미 대화를 잘 이룩해야겠다.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나토에 불참한 것은 여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 중동 전쟁이 끝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 정말 울분이 터집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벗어버리고 북미 대화를 우선한다니. 이게 외교부 장관이라니. 차라리 문재인 때 강경화, 그냥 여행이나 다니게 했던 그 강경화가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친북이고 사실상 종북이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이 외교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이재명의 생각이 어떤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북미 정상 대화 지원을 위한 외교부 역할에 미국과 우방국들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북미 정상 대화를 지원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외교부 장관입니다. 통일부 장관이 아니고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 문제는 여러 부처가 깊이 숙고하고 협의하고 그 합의점을 잘 찾아서 조심스럽게 해나가야 된다. 깜짝 놀랐습니다.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 거기다가 통일부 장관에는 정동영을 갖다 놨죠. 정동영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무현 때 뭐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노무현 때 통일부 장관을 했던 사람. 뭐라고 불렸죠? 개성공단 추진을 해서 개성동영이라고 불렸죠.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을 패싱하고 친김정일을 찬양하다가 결국에는 노무현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정동영 안 본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때 뭐 DJ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더 해가지고 받아보자 해서 열심히 뛴 사람이 정동영인데, 이 정동영이 다시 통일부 장관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더 친북 그리고 북한과의 교류 이런 것을 외교부 장관이나 통일부 장관이나 더 하라 이런 겁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때 통일부 장관 기억나시죠? 이 통일부 장관은요, 탈북자들을 입에 재갈을 물리고 눈에다 안대를 씌운 다음에 판문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사법경찰까지 동원해서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아마 외교부나 지금 통일부 장관이나 정동영이나 다 그렇게 할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친북한적인 이 노선을 가겠다. 결국엔 친중 노선을 가겠다. 친북중러로 가겠다라는 것을 완전히 확실하게 드러낸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정동영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 노무현과의 갈등도 상황이지만은 오히려 이재명한테는 정동영이 대선 주자였을 때 이재명 부대변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밑에서 이재명이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게 바뀌어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재명한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통일부 장관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뭐 박지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정동영이나 박지원이나 다 똑같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9.19 군사 합의도 다시 복원한다고 하고요. 또 GP도 지금 우리 쪽만 없앴지 북한은 없애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국방부 장관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또 누굽니까? 바로 방위 출신의 안규백입니다. 안규백. 방위 출신입니다. 방위 출신. 방위로 들어가서 22개월 소총병으로 일하고 일병으로 제대했다고 알려져 있더군요. 이런 방위 출신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혔습니다. 안규백이 국방위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안규백이 국방 전문가다 해가면서 안규백을 앉혔습니다. 세상에 국방부 장관을 방위 출신을 갖다 놓는다? 민간인.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선 후보 때부터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히겠다라고 했는데 그 앉히겠다는 사람이 내심으로는 이 안규백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방위 출신의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여러분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군사작전, 합참이랑 같이 군사작전도 해야 되는데 방위 출신이 뭘 알겠습니까? 제가 방위 출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군 체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작전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런 사람을 국방에 아무것도 모르고 국방위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방부 장관에 앉힌다? 제정신입니까? 근데 이재명은 제정신이죠. 왜냐? 북한한테 열어줘야 되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외교부 장관은 북미 대화를 이룩하겠다. 통일부 장관은 20년 전 정동영 그래가지고 친북 너무나도 북한에 퍼주기 너무 잘하는 사람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안보를 문 열어줄 사람 이래가지고 트리플로다가 북한한테 갖다 바치는 장관을 만들어낸 겁니다.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대북 송금한 이화영 그리고 김성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 가만히 놔둘까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이화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재명한테 사면을 해달라고 했는데 과연 사면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 안에 그게 놔두게 될지 이건 뭐 지켜볼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북한에 대한 이재명의 심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있습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번에 환경부입니다. 이게 큰 그림으로 보시면 전부 이게 북한과 관련이 돼 있다. 중국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환경부 장관, 이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요. 뭐라고 했느냐? 원전? 원전은 보조에너지죠. 보조에너지. 원전은 보조에너지고요.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이런 사람입니다. 원전이 보조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아일랜드인가요?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굉장히 주요 핀테크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거기 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전기가 공급돼야 됩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전기가 24시간 꾸준하게 동일하게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이 중요합니다. 값싸고 친환경적인 원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유럽도 기조를 바꿔서 원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유독 원전에 대해서 위험하다. 후쿠시마를 봐라. 그거는 사고가 아니라 바닷물이 온 거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자연재해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재명은 원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6월 4일 날 체코와 그 원전 계약을 해가지고 잭팟 터졌다라고 해놓고는 원전은 보조에너지다. 이래가지고 또 원전 수출 되겠습니까? 이게 나라 꼴이 말이 아닌데 환경부 장관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은 녹색 문명 시대의 중심 국가로 도약해야 된다. 아주 그 박원순이랑 똑같죠. 그냥 그 옥상에다가
양봉 심어가지고 벌들 다 죽게 만들고 아파트에다가 뭐 자기 텃밭을 심자 해서 상추 심어가지고 상추 해먹고 이런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 그러면서 태양이 주는 에너지를 전기화하는 게 핵심이다. 태양 에너지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태양이 지구에 보내주는 에너지의 1시간분만 전기화해도 인류가 1년을 쓸 수 있다.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미국이 지금 왜 못하고 있겠습니까? 미국 그 넓은 땅에, 아프리카 그 넓은 땅에 태양이 쏟아지고 있는데 태양이 주는 에너지의 1시간만 전기화, 그걸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태양광은 이미 다른 연료에 비해 많이 저렴해졌다. 태양광은요, 패널이 있어야 되는데 그 패널이요, 그냥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바람 불면 날아갑니다. 비 오면요, 먼지 쌓입니다. 그거 새가 똥 싸면 새똥도 치워야 됩니다. 그런 에너지를 누가 쓴단 말입니까? 사람이 가서 그거 맨날 패널 닦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로 인해 전기 요금이 오를 거란 접근이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 당연히 재생에너지는 전기가 오르죠. 전기 요금이 오르죠. 원전이 값싸게 그 전기를 공급하다 보니까 전기가 싸지는 거지. 재생에너지, 태양. 아니 하루에 12시간은 태양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 오는 날은 태양이 없지 않습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데 당연히 요금이 올라가죠. 이런 사람이 환경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저는 애초부터 환경부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주의 중에 하나인데 이런 사람들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환경부에 있는 건요, 국토부로 다 옮길 수도 있고 산업통상부로도 옮길 수 있고 이 부서 자체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라는 이 자체를 만든다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이 환경부에 대한 이 환경부 장관의 이 태도를 보십시오. 태양광이 어쩌고 저쩌고요? 더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환하고 원전은 보조에너지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기후에너지 개편안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말씀드렸죠? 이한주 위원장이 군기잡기 하고 있다.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부, 환경단체가 계속 이럴 겁니다. 환경단체가 얼마나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았습니까? 그 뭐 도롱뇽이라고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다 각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4대보 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농민들은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을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누가 제청했어요? 이주호가 제청했어요. 이주호 진짜 못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양국법에 반대하던 송미령. 이 사람은 윤석열 정권 때 농림축산부 식품장관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번에 유임을 시켰습니다. 유임되니까 좋아 죽어요. 그래서 양국법 다시 찬성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왜 윤석열 정권 때 장관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장관 자리가 좋아가지고 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장관을 하겠다고요? 그리고 다시 이재명한테 부역을 하겠다고요? 저 같으면 사표 쓰고 벌써 나왔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 뭐라고 저기 앉아 있습니까? 이거는요, 이 사람한테 양국법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묻기 위한 그런 작전 중에 하나인 겁니다. 이 양국법은 민주당이 다수당일 때도 문재인 정권 때도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안입니다. 이재명이 과연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을까요? 하는 저는 의문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농림수산부 장관이 농림축산부 장관이 다시 양국법에 반대하던 이 사람이 이번에는 저는 괜찮습니다. 이 농업인들 삶도 나아져야 되니까 분굴 쇄신하겠습니다.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 안철수 의원이요,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다. 장관 오래 하려면 송미령 같이 라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냐? 근본 인사를 보니 이재명이 말하는 실용주의를 알겠다.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정권 때 있었던 것인지 정말 억울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교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요. 앞으로 나올 장관들 전부가 친북중러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퍼주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장관 제청 자체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적하지 않는 언론과 국민의힘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요. 이재명이 또 포퓰리즘으로 한 게 있습니다. 뭐냐? 햇빛연금입니다. 햇빛연금. 산업부 국정위 업무보고서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햇빛연금이란 게 또 뭐냐 하니까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햇빛에 태양광 에너지로 해가지고 에너지가 나오면 거기서 받는 이득의 얼마를 그 지역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자, 이거 세금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업이 만들어낸 이득금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이득금의 30%를 연금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뭐 도둑놈 아닙니까? 기업이 얻는 이득을 가지고 이 정부가 그거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준다. 완전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정부를 조폭 정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자리세 받아가지고 주는 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런데도 하겠다는 겁니다. 30%를요 갖다가 주겠다는 겁니다. 이익공유제라고 하면서 말은 그럴싸해요. 이 말이 이익공유제, 그거 갖다가 이득금, 남의 이득금을 갖다가 준다는 거, 그거 자기가 생색내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복지입니까? 그런 점에서 이 조폭 정부의 끝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장관들이 이렇게 친북, 친북중러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마도 이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재명이 설 길이 없을 것 같다. 또 막말로 얘기해서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이재명을 미국의 국내법에 따라서 대북 송금으로 구속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 이재명에 대한 레임덕도 멀지 않았음을 지금 벌써부터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장관 임명하는 걸 보니까요. 정말 끝도 없이 이념 편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지적해야 되는 언론들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그동안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왜 측근하면서 측근 지적만 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장관 임명 쭉 살펴봤는데요. 또 다른 소식 나오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아침 10시에 라이브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뉴스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직 뭐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좀 어색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찾아뵈면서 자연스럽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